지금부터 사전평가 2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그 PDF 파일을 바로 가지고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문제는 보면 자 1번에서 2번 보기, 자, 보기와 같이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기에서 보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의자죠? 그래서 2번 이렇게 해서 2번 의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1번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어디예요? 여기는 네 사무실이죠. 그래서 사무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교실, 침실. 침실은 이제 방, 우리가 방, 잠자는 방, 이제 방을 보고 이제 침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화장실은 알죠? 자, 지금 뭐 해요? 지금 뭐 해요? 이거 뭐예요? 청소기죠? 청소기. 청소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청소기로 뭐 하죠? 청소해요. 음, 청소해요. 이렇게 합니다. 자, 출근해요. 빨래해요. 자, 요리해요. 출근해요. 회사에 가요. 빨래해요. 그 다음에 요리해요. 이렇게 있죠. 빨래, 워스, 클리닝 하는 거고, 요리는, 쿡, 요리하는 거죠. 3번에서 4번. 보기와 같이 밑줄 친 것과 의미가 반대인 거 골라야 돼. 반대. 반대, 이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반대의 반대말은 이제 비슷한 것, 이렇게, 그죠? 비슷한 것을 고르세요. 반대인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해서 잘 문제를 봐야 돼요. 방에 책상이 있어요. 있어요. 반대는 뭐예요? 없어요. 그죠? 아니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many 많아요. 적어요. 반대죠. 좋아요. 반대는 뭐예요?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싫어, 좋아요, 싫어요. 또는 싫어요. 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인 걸 찾아봅시다. 가방이 무거워요. 무거워요. 반대는 뭐예요? 가벼워요죠? 가벼워요. 자, 도와줄까요? help you? 도와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가벼워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반대말은 뭐라고 했어요? 적어요. 적어요. 그 다음에 반대. 작아요. 작아요. 반대는 뭐예요? 작아요. 반대. 커요. 크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big. 커요. 자, small. 그다음에 많아요는 many. 그죠? 그다음에 적어요는 little. 이렇게. 짧아요. 반대는 뭐야? 짧아요. 짧아요. 반대는 길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거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벼워요, 무거워요 이렇게 하죠. 자, 4번. 의자가 너무 높아서 하이 높다. 높아서 불편해요. 반대는 편해요. 그러죠? 그래서 너무 높아서 불편해요. 그럼 여기 앉으세요. 이 의자는 좀 어때요? 높아요. 반대말은 그렇죠. 낮아요. 좀 낮아요. 그래서 high, low, 낮아요. 음. 길어요. 반대는 뭐예요? 길어요. long, 길어요. short죠. 짧아요. 짧아요. 여기 길어요. 짧아요. 있죠? 넓어요. 넓어요. 반대말은 뭐예요? 넓어요? 좁아요. 좁다. 좁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5번에서 6번 보기와 같이 다음 괄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아, 조사. 어떤 조사예요? 친구와 같이 차 마셨어요. 드링크 마시다. 마시다 뭐예요? 를 되는 거죠? 를 마시다. 그래서 차를 마셨어요. 를 이제 가는 가하고 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 다음에 그죠? 주어 다음에 오는 거죠. 가하고 이는. 을 다음에는 이제 목적어 다음에 오는 거고 에는 시간이나 장소, 시간 또는 장소 부사에 오는 거죠. 장소, 장소. 자, 그리고 와는 이제 뭐뭐와 and가 되는 거죠. 그죠? and. 그래서 5번 아침마다 every morning 아침마다 공은 산책해요. 그죠? 그래서 공은 장소죠. 그래서 공원에서 이제 산책해요. 그래서 어 에서 장소에서 하다가 붙으면은 에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무엇을 하다가 되면은 장소에서 산책해요. 6번 서울에서 부산 에서 뭐예요? 어, 에서까지 그죠? 에서까지 버스로 얼마나 걸려요? 고속버스로 가면 4시간 30분쯤 걸릴 거예요. 이렇게 하죠. 에서 짝꿍은 까지. 자, 다음 가루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흥 씨, 오늘 저녁에 함께 식사를 뭐예요? 같이 의견을 물어볼 때는 그죠? 리얼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리얼까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1번 있네요. 식사를 할까요? 했어요. 과거. 하세요. 명령. 한 적 있어요. 경험. 이렇게 되죠. 날씨가 흐려요. 곧 비가 뭐예요? 올 것 같아요. 그죠? 추측이 되죠. 올 것 같아요. 미래 추측하면은 비가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 9번에서 10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는 한 달 전에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아, 한 달 전에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아, 한국말 잘 못해요. 특히 반말 알죠? 음, 식사를 하세요 아니고 식사해 이렇게 말하면 반말이에요. 낮추어서 하는 말이죠. 반말과 높임말이 어려워서 가끔 음, 가끔 실수할 때가 미스테이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동네 어른께 빨리 와 하고 잘못 말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른께는 빨리 와 하면 안 되죠. 빨리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빨리 한국말을 배워서 앞으로는 실수 없이 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실수 없이 말하고 싶습니다. 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 싶다. I'd like t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고 싶다. 이 사람은 왜 어렵게 반말을 했죠? 아직 뭐 해서요? 한국말을 잘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한국말을 아직 잘 못합니다. 동네 어른과 친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알고 지낸 어른입니다. 높임말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없죠. 11번에서 12번 다음 가루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아이들이 잘한 일이 있을 때는 일을 잘한 일 있죠. 이때는 바로바로 뭐 해줘야 돼요? 예, 칭찬해야 돼요. 잘했어. 정말 똑똑하구나.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혼내주다. 혼내주다. 아주 음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한테 야단치는 걸 혼내주다. 꾸중하다.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소개하다. 인트로듀스 하는 거. 그래서 2번 칭찬해 주는 것이 좋아요. 12번 요즘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친구에게 바로 뭐 해요? 바로 샌드하는 걸 휴대전화로 샌드 보내는 것을 전송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송할 수 있어요. 발급하다는 것은 도큐먼트 서류를 발급하다. 서류를 이렇게 꺼내는 걸 발급하다. 작성하다, 쓰다, 신청하다, 어플리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전송할 수 있어요. 밑줄친 것과 의미가 반대인 것. 밑줄친 것과 의미가 반대인 말로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는 어 아까 비슷한 말 했으니까 이번에 반대말 나오겠죠? 13번 두꺼운 거. 두꺼운 거 뭐예요? 두껍다 반대는 얇다. 그죠? 얇다, 얇은. 그래서 두꺼운 옷을 입었는데도 좀 춥네요. 추울 때는 두꺼운 옷 하나보다 얇은 옷을 여러 개 입는 게 더 좋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좁다, 넓다, 반대말, 무겁다, 가볍다, 따뜻하다, 춥다. 이렇게 되겠죠. 메이씨 오늘 학교에 왔어요? 자, 메이씨 오늘 학교에 왔어요? 메이씨 오늘 학교에 왔어요? 학교에 왔어요. 뭐예요? 학교에 출석하다. 그죠? 출석하다. 출석하다. 학교에 왔어요는 왔어요를 다른 말로 출석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오늘도 뭐 했어요? 출석하다 반대는 결석하다. 학교에 안 왔어요. 학교에 안 왔어요. 학교에 왔어요. 출석하다. 네, 학교에 안 오다. 결석하다. 그죠? 그래서 안 왔어요. 많이 아픈가 봐요. 많이 아픈가, 미연가 봐요. 그죠? 추측. 미연가 봐요. 아픈가 봐요. 다녔어요. 학교에 다니다. 지각하다. 지각하다 뭐요? 늦게 오다. 늦게 오다. 지각하다. 등록하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을 등록하다 그랬죠. 그래서 돈도 내고 이렇게 공부하는 준비를 하는 걸 등록하다라고 하죠. 15번에서 18번 다음 가로에 알맞은 가장 알맞은 이거 순서가 바뀌었다.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넣어봅시다. 아까 네, 먹다가 다 나왔잖아요. 먹다가 다 나왔는데 먹은 이제 과거죠. 과거. 먹는 네, 현재고 먹을 미래죠. 미래고 이제 먹었을 이러면은 어, 대과거 더 과거보다 더 앞에 과거가 되겠죠. 먹었을 아마 먹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니까 뭐예요? 먹은이죠. 아까 먹은 음식이 잘못됐나 봐요. 소화가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제가 지금 회사는 지금이니까 뭐예요? 다니다니까 다니다, 다닐, 이거 똑같죠? 미래고, 그리고 다니는 지금이죠. 그죠? 현재. 그리고 다니든, 이건 이제 과거에 다니던 과거. 이것도 과거죠? 다니든. 이제 다녔든 도 되고. 그래서 그, 다녔던 회사, 다니던 회사 다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이니까 다니는 회사, 현재죠. 다니는 회사는 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한국에 이제 벌써 반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온 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흥 씨, 이제는 매운 음식도 잘 먹네요. 네, 처음에는 못 먹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러니까 못했는데 지금은 달라졌죠, 그죠? 달라졌죠.
달라졌을 때 변화가 생겼을 때는 먹게 되다. 그죠? 게 되다. 게 되다가 이제 사용해도 돼요. 먹어봤어요는 이제 경험. 먹어야 돼요. 이거는 의무. 당연히 해야 돼요. 먹어도 돼요. 허락. 어, 허락 받는 거죠. 허락이 되는 거. 그래서 먹어도 돼요. 화장실 가도 돼요? 네, 가도 돼요. 먹어야 돼요.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의무 이렇게 하죠. 먹어봤어요. 네, 경험. 그 유명한, 어, 갈비탕을, 거기서 먹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되다는 것은 이제 바뀌었어요. 더 잘하게 됐어요. 또 알게 됐어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럼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19번에서 20번 문제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네요. 저는 늦잠을 자서 기억에 가장 알맞은 거 여기에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윗글의 내용에 알맞은 거 내용이 맞는 거 이렇게 찾아야 합니다. 오늘 늦잠을 자서 회사에 늦을까 봐 급하게 뛰어나갔습니다. 늦잠 자가지고 늦잠을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이제 늦잠을 뭐 자느라고 차를 놓쳤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자서 이거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유. 어서 이유. 왜 급하게 뛰어나갔냐면 늦잠을 자서 회사 늦을까 봐 급하게 뛰어나갔어요. 택시를 타고 겨우 제 시간에 아유 지각은 모면했네요. 제 시간에 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보니 휴대전화가 없었습니다. 어, 가방을 보니 휴대전화가 없었어요. 사무실 전화로 몇 번이나 걸어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리면 바로 전화를 걸어보잖아요. 사무실 전화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 휴대전화를 주었으면 이제 그 사람이 전화를 받거든요. 밖에서 저 그 휴대전화 주인인데요. 지금 거기 어딘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몇 번 전화를 해도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아무도 받지 않았으니까 이제 전화기가 혼자 있는 거네요. 휴대전화가 비싼데 그걸 잃어버려서 어때요?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너무 비싼 건데 잃어버리면 정말 속상했습니다. 속이 상하죠. 피곤한 거 아니고 기분이 좋은 거 상쾌하다는 것은 기분이 아주 좋을 때 상쾌하다. 기분이 상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외롭다. lonely. 너무 외로운 마음이 들어서 지금 뭐 휴대전화 잃어버렸는데 외로울 것까지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퇴근해서 집에 가보니 책상 위에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집에 놔두고 왔구나. 그죠? 급하게 이제 회사에 오느라고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두고 온 거네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너무 다행이다. 잘 됐다. 다행이다. 정말 잃어버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구나. 앞으로 좀 차분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격이 너무 어땠어요? 덜렁대다. 그죠? 여기 성격이 덜렁대다. 그래서 막 그냥 달려나간 거죠. 휴대전화 안 가지고 가가지고. 그래서 덜렁대는 이제 성격이죠. 그죠? 그래서 반대는 차분한 성격. 성격이 차분하게 이제 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회사에 늦게 가지는 않았어요. 그죠? 제 시간에 갔죠. 성격이 차분하지 않죠. 너무 덜렁댔죠. 그죠? 이 사람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왔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사용했습니다. 아니죠. 사무실 전화로 자기 휴대전화에 전화를 해봤어요. 누가 주었나 하고. 21번에서 22번.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아기가 태어난 것을 신고하려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죠? 태어났을 때는 주민센터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네, 출생신고. 출생이라는 말이 태어나다는 이야기거든요. 혼인신고는 결혼한 거, 메리드, 결혼한 거고요. 분실신고는 잃어버린 거예요. 개명신고는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이름 마음에 안 들어서 이름을 바꾸면 개명신고를 하는 거죠. 우리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따면 개명신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22번. 늦게 일어나서 택시를 탔는데 현금이 없어서 카드로 뭐 해요? 결제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결제했다 없죠. 계산했다 맞죠? 그죠? 카드로 계산했어. 현금 요즘엔 뭐 다 카드로 결제하죠. 그죠? 카드로 계산하다. 카드로 결제하다. 빌렸다. 그 빌리다. 돈을 빌리다. 그죠? 다음에 다시 돌려주기로 하고 이제 빌리는 거. 그다음에 문의하다 물어보는 거야. 도착하다, 얼라이브 하는 거죠. 도착하다. 도착하다 반대는 뭐예요? 출발하다 이렇게 되죠. 그죠? 출발하다. 자, 그다음에 23번에서 24번 밑줄 친 것과 의미가 반대인 거. 자, 반대인 말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어제 우리 부서 이제 그 파트가 회식이 있었지요. 동료들과 함께 회사 마치고 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같이 이제 모여서 뭐 영화를 보거나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식이 있었지요.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참석하다, 네, 참석하지 않다라는 거, 않다라는 것은 불참하다, 그죠? 불참하다, 참석하지 않다. 그래서 불이라는 말이 이 아니다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불참한. 참가하다 똑같죠? 뭐 대회 같은데 회의 같은 경우나 회식 같은 경 참석하다 그러고요. 참가하다는 대부분 뭐 플레이 있잖아요. 경기 같은데 이제 참가하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석하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출석하다. 학교에 오지 않은 걸 결석하다고요. 학교에 오는 것을 보고 출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대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다음에 등록하다. 아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아니면 학원 같은데 아니면 대학교 이럴 때 등록을 해가지고 등록금을 내고 그 수업을 듣기로 하는 걸 등록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집들이를 하는데 이 정도 음식이면 충분하겠지요. 충분하다 반대는 여기도 좀 부족하다. 그죠? 부족하다.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부족하다, 충분하다, 많다, 좀 그 할 만큼의 양이다라는 뜻이고요. 부족하다라는 것은 모자라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모자라다 할 수 있어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넘치다 이렇게 하면 넘치다는 우리가 이렇게 컵 같은데 이렇게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으면은 이렇게 막 많아 가지고 이렇게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넘치다 이렇게 하고 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고 나면은 요만큼 있어요. 밥 다 먹고 이만큼 남아 있어요. 그러면 남다, 남을. 심심하다. 그러면은 좀 친구가 없거나 또 시간이 많이 있을 때 이제 뭐 할 일이 별로 없을 때는 심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음 가로 안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가로 안에 알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법 문제죠. 문법.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기차표가 기차 티켓이 있잖아요. 있을지 걱정이에요. 예, 있을지 걱정이에요. 아직 예매를 안 했어요. 예매를 이제 해야죠. 기차표 같은 경우 티켓은 예매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티켓도 예매를 하죠. 예매를 안 했어요. 저는 일주일 전에 예매를 어떻게 했어요? 예매해 놓았어요. 예매 중이에요. 예매할 리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해요. 이런 말이죠. 말도 안 되고 예매하냐고 했어요. 이거 남한테 물어보는 거고 예매 중이에요. 지금 예매 중이에요. 일주일 전에 예매 중이에요. 이런 말은 안 돼요. 그래서 아우 놓다.
그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웃놓다 일주일 전에 예매해 놓았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 문제 많이 틀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 씨,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전화했는데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었어요. 꺼져 있어. 아어져 있다. 그죠? 아어져 있다도 마찬가지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전화했었어요? 미안해요. 영화를 에블레블레블레블레 전화기를 꺼놓았어요. 뭐 하느라고? 영화를 보느라고. 전화기를 꺼놓았어요. 이렇게 하죠. 영화를 볼 테니까 전화기를 영화를 본 덕분에 전화기를 꺼놓았어요. 영화를 볼까 봐 전화기를 꺼놓았어요. 이런 말은 안 되죠. 영화 보느라고 전화기를 꺼놓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걸 고르세요. 틀린 거. 지난번에 본 영화가 얼마나 재미있을지 몰라요? 있을지는 이제 지난번에 본 영화니까 안 되죠. 그쵸? 어, 그래서 틀렸죠. 재미있었는지 이렇게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재미있었는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지 몰라요. 얼마나 재미있을지 몰라요. 이건 좀 미래 같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본 영화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죠? 아주 재미있었다라는 표현을 강조할 때 아주 재미있었다, 재미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는 얼마나 우리 영어도 이제 how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아주 재미있었다 할 때 표현하는 문법이에요. 그리고 피곤해서 집에 뭐 하자마자 들어가자마자 as soon as 들어가자마자 곧 바로 쓰러져서 잤어요. 태풍이 오는 바람에 태풍 때문에 비행기 출발이 딜레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렇게 맞죠? 그다음에 는 바람에 어, 는 바람에는 사실 조금 좀 뒤에가 좀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가 제가 10년 전에 일했던 그죠? 어떤 과거의 경험 그래서 일했던 회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8번 이 산 정상에 올라가면 바다가 보인다. 그렇죠? 이 보다 보이다. 어, 그래서 이 피동이죠. 그죠? 그래서 보다가 이제 보이다로 이야기하죠. 아직까지 여러분 3단계 때도 여러분 배우는 거여가지고 보이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보다 바다가 보이다 이렇게 됩니다. 친구와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그렇죠. 끊었다. 이거는 이제 내가 끊다. 전화는 어떻게 해요? 끊기다. 이렇게 해야 되죠. 끊기다. 그래서 전화가 끊겼다. 이렇게 해서 여기 끊겼다. 이렇게 바꿔야 되죠. 전화가 끊겼다. 문을 닫다. 문이 닫혔다. 이렇게 되죠. 4시 반에 은행 갔는데 이미 문이 닫혔다. 맞죠? 그래서 닫히다. 그다음 오랫동안 도망 다니던 도둑이 결국 경찰에게 이제 피동 표현이거든요. 다 이 문제는 주동과 피동. 그래서 피동은 이제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사가 그래서 이제 끊기다, 닫다, 닫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PDF가 글자가 잘 안 적혀져 가지고 그래서 이희리기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가운데. 그다음에 잡다가 잡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잡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기억이 가리키는 것은 기억이 뭘 가리켜 이것을 위해서는 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니은에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문제를 일단 먼저 읽어보고 이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그렇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소용없어요. 모두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어떻다고요?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건강이 이제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베이직이 돼야 된다는 거죠. 행복하려면은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뭘 위해서는 건강 이야기죠.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디 있어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 여가 시간을 내는 거, 건강을 지키며 사는 거 이거죠. 그래서 운동 시간을 늘리는 거, 다른 건 틀렸죠. 그래서 건강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제일 중요한 게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바탕 뭐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운동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우면 시간을 이제 따로 내기 어렵잖아요. 운동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가 바쁘니까 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렵죠. 그럼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냐? 예를 들어 뒤에 example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방법인데 이 방법들은 이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이야기가 들어가죠. 예를 들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대신에 계단으로 다니거나 계단으로 이제 다니고요.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가까운 곳은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가는 거,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 다니는 거. 요런 것이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방법이 뭐냐? 건강 영양제나 건강 보조제를 먹는 거 아니죠.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대신에 계단 다니고 가까운 곳은 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는 거란 이야기니까 이게 무슨 방법일까? 주말에 못했던 운동을 하는 것도 뭐 이런 것도 말이 안 되고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걸어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가까우면 차 타지 말고 걸어가라고 했죠. 일상생활에서 운동량을 늘리는 거.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하는 거. 이런 생활, 이 라이프 스타일로 일상생활로 계단 다니고 그다음에 걸어가고 이게 좋은 운동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너무 좋죠. 31번에서 32번. 예, 가로 안에 알맞은 말.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아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어땠어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어땠을까요? 익숙했어요. 창피했어요. 친근했어요. 낯설었어요. 낯설다. 그죠? 익숙하지 않은 거.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서 낯설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낯설다, 익숙하다 반대예요. 그리고 창피하다 언제 창피해요? 뭐 한국말 잘 못할 때 좀 창피하고 얼굴 빨개지고 이렇게 하죠. 창피하죠. 그리고 친근하다 프렌들리한 거예요. 친근하다. 말이 안 되죠. 32번. 우리 팀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끝까지 정말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마지막에 말이죠. 그죠? 마지막으로 어떤 뜻일까요? 좀처럼 그다지 마침내 결국 그렇죠. 결국이죠. 결국 지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는 좀 조금 결국보다 마침내는 좀 기다렸던 어떤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다지는 별로
관심이 별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때 네 그다지 이렇게 좀처럼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렇게 좀처럼 이렇게 합니다. 33번 흥씨는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이네요. 흥씨는 지난달부터 강아지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토픽을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런 거 잘 푸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다 답이 다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공통적인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 들어갈 거예요.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여흥 씨는 지난달부터 강아지를 한 마리 뭐 했어요? 키웠죠. 그죠? 강아지를 키우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 번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압둘은 열심히 일해서 작은 회사를 10년 만에 큰 기업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다. 그죠? 성장시키다라는 말을 키우다하고 똑같죠. 그죠? 성장시키다 하는 거 말하고 키우다하고 똑같고 키우다 할 수도 있고 아이의 창의력을 어떻게 해요? 창의력을 좋게 만들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장시키다. 창의력을 어 발달시키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키우다라는 말이 이제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의 생각을 막지 말고 잘 들어줘야 된다. 그렇죠. "네 생각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말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아이의 생각을 막아버리지 말고 잘 들어주면 아이가 창의력이 아주 키워진대요. 그래서 키우다가 세계다 같은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40년 전에 뭐 한 건물이에요? 짓다죠. 그죠? 짓다 또는 건물이니까 빌딩이니까 짓다라는 말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짓다 그다음에 또 짓다하고 똑같은 말은 뭐 또 세우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세우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건물을 뭐 건설하다 뭐 이런 건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휴가 때 가족들과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계획을 어떻게 해요? 세우다. 그죠? 계획을 세우다.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이 세우다가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음 자 그래서 세운 건물인데 이렇게 세우다가 다 들어가겠네요.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에 차가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차를 뭐 할 곳이 주차할 곳이 그죠? 주차하다도 되는데 차를 세우다도 되죠. 그래서 세우다, 세울 곳이 왜냐하면 요거 문제 하나만 넣으면 주차하다가 답이 될 수 있는데 요 세 개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우다가 맞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만 잘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 다 읽어보고 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이 문제만 생각하면 짓다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뭐 지연 건물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계획은 세우다 밖에 안 되네. 그쵸? 그래서 요 세 개가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35에서 36번. 자, 여기는 이제 문법이네요. "메이 씨 김밥 드세요." 김밥 먹으세요. 이거 이제 드세요. 높임말로 했죠. 아침에 이제 메이시도 주려고 많이 만들었어요. 아침에 만드느니 차라리 음 김밥을 만드느니 차라리 어 뭐 차라리 라면을 끓이겠어요. 이렇게 다른 거 앞에 게 더 안 좋다는 뭘 할 때는 느니를 쓰는 거고 "정말 맛있겠어요. 잘 먹을게요."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만드는 한 이거는 이제 제한되는 거죠. 지금 "너가 김밥을 만드는 한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하겠죠. 틀렸죠. 만드는 김에 만들 때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드는 김에 아침에 김밥을 만드는 김에 메이시도 주려고 많이 만들었어요. 예, 말이 맞죠. 만들었더니 틀렸죠. 김밥을 많이 만들었더니 밥이 모자라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정말 맛있겠어요. 잘 먹을게요. 이렇게 하죠. 자, 36번. 한국에서 1년 동안 살았는데 아직도 한국 사람하고 대화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1년 살았는데 뭐 어떻게 대화를 해요. 한 5년은 살아야지 대화를 하죠. 대화하기 당연하죠. 그래도 흐응 씨는 외국인 한국말을 정말 잘하는 편이에요.
외국인 치고 이렇게 되죠. 외국인들은 한국말을 잘하는 편이에요 라는 말 때문에 외국인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해요. 한국말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인 예상을 깼다는 거죠. 외국인 치고 한국말 정말 잘하는 편이네요. 그래서 예상 외다. 자기가 생각한 거 의외다. 그죠? 예상 외로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치고 이렇게 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의외인 상황을 말할 때는 어 이제 치고를 사용하죠. 다음 밑줄 질문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아까 또 피동하고 이제 또 이번에는 또 사동이 되겠네요. 그죠? 피동하고 사동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밤중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그죠? 울다를 울리다. 울게 만들다. 그래서 요거는 사동 표현이 맞는지 틀리는지 표현하는데 울렸다. 맞죠? 울다. 전화벨이 울었다. 아니죠. 전화벨이 울렸다. 그다음에 또 보면은 두 번째 민수 씨는 다른 사람을 잘 웃긴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하면은 웃긴다. 웃는다 아니죠. 웃긴다. 엄마가 배고픈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다. 그죠? 먹였다. 이렇게 돼. 먹혔다가 아니고 잡아먹혔다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먹이다. 그래서 먹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먹혔다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먹였다. 이렇게 되죠. 빨래가 쌓여 있어서 세탁기를 두 번 돌렸다. 돌다가 아니라 돌리다. 이렇게 되죠. 나 어렸을 때 매일 밖에서 늦게까지 놀곤 했다. 이렇게 놀곤 한다가 아니고 놀곤 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경험, 자주 했던 일 이야기를 할 때 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들키는 법이다. 그렇죠? 그냥 또 법칙이죠. 어, 당연한 거. 민수 씨 성격에 그 일을 포기할 리가 없다. 포기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힘들지만 곧 적응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39번에서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억에 이제 들어가는 말을 찾네요. 그래서 기억에서 제목하고 이 제목은 이제 뭘까? 제목이 뭔가, 테바가 뭐고,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무엇인지를 또 물어보네요. 그러면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주말 농장의 인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말 농장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요. 그리고 키운 농작물을 시중에 그 시장 같은 데 파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주말 농장을 활성화 아주 잘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걸 활성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할 획기적인 아주 기발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글쎄 한번 읽어봐야 될까요? 음, 요즘 들어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렇죠. 대도시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농사를 짓죠? 이들은 주말 농장, 그래서 주말에 농장에 가나 봐요. 주말 농장을 하는 사람들로 도시 농부라고도 불린다. 주말 농장이라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장주로부터 땅을 빌려 주말이나 휴일에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든 농장을 말한다. 그래서 주말 농장이란 뜻이 이제 나와 있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장주로부터 땅을 빌려서 주말이나 휴일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든 농장을 주말 농장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키우기 쉽고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수확이 가능한 상추, 호박, 고추 이런 채소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군요. 왜 상추나 호박이나 고추 같은 채소를 재배를 많이 한대요? 키우기 쉽고 빠른 시간 안에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구술 시험에서. 주말 농장을 통해 자기가 직접 키운 농작물을 먹는 기쁨도 누리고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인기가 이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음. 자, 그러면 제목은 주말 농장이죠.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는 주말 농장이 이제 제목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농촌으로 이주를 하지는 않죠. 주말 농장에 가서 농사만 짓는 데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키울 수 있는 농작물을 소개하려고 한 건 아니고 주말 농장에서 쉽게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주말 농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41번에서부터는 이제 문화예요. 문화. 그죠? 한국 문화. 41번부터 시작해서 이 열 문제가 열 문제 그다음에 여덟 문제까지는 이제 문화,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 이제 다 한국을 대표하는 꽃의 이름, 한국을 대표한다는 것은 이제 한국의 국화, 그죠? 국화, 내셔널 그 플라워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국화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화는 한국을 대표한다라는 말은 이제 무궁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꽃이죠, 무궁화. 한국의 그 깃발은 이제 뭐예요? 태극기. 이렇게 해서 무궁화, 태극기 이런 것들을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국을 상징하는 것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국화는 무궁화, 이제 국기는 태극기라고 외워야 되죠. 태어나서 60번째 맞이하는 생일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해요? 환갑이라고 하죠. 100일은 태어나서 100일 되는 날, 돌은 이제 1년 된 걸 이제 돌이라고 하죠. 돌잔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칠순은 이제 70번째 되는 것을 칠순이라고 합니다. 신라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수도는 이제 캐피털인데요. 옛날에 한국이 지금은 이제 한국이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북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잖아요. 두 나라로 갈라져 있거든요. 서로. 그래서 되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세 나라로 이렇게 쪼개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중국 있는 데까지 요렇게 돼가지고 요쪽은 이제 옛날에는 고구려라고 있어 고구려.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어, 그리고 고구려 그리고 이제 요쪽은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백제.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안기원전 음, 그 4세기 한 4세기부터 시작해서 음 4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7세기 그죠? 7세기까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 개 나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백제 여기는 이제 신라 요런 나라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요 신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의 수도가 여기 있었거든요. 캐피털이. 이 수도가 뭐였냐면 바로 경주예요. 여러분 경주하면 경주 불국사 생각나잖아요. 불국사. 그래서 이제 신라의 수도는 경주고요. 서울은 이제 어,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한국이 이제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서울이 이제 수도가 된 거예요. 그때는 서울을 조선시대 때는 한양이라고 그랬어요. 한양. 그럼 드라마 보면은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신라의 수도는 경주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 행동으로 잘못된 걸 물어봐서 잘못된 거. 네, 켈리 씨는 상사와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한다. 그렇죠. 상사니까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인사를 하고 메이 씨는 상사인 김인수 씨를 부를 때는 김 씨라고 안 부르죠. 김 씨라고 부르지 않고요. 상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함을 부르는 거죠. 직함. 이 사람이 뭐 대리님이면
김대리님 이렇게 부르고요. 과장님이면 이제 김 과장님 이렇게 해서 그 직함을 부르죠. 그리고 하선 씨는 퇴근할 때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요. 쿤 씨는 회사 내에서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이 직함을 호칭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45번.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 교육제도예요. 그래서 education, 그래서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월 달에 새 학년이 시작된다. 1월 달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한국은 3월 달부터 시작돼요. 학교가. 그리고 초등학교만 의무 교육에 해당한다. 만이 아니고요. 초등학교하고 또 중학교가 의무 교육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꼭 가야 돼요. 이게 몇 년이냐면 초등학교가 6년이고 또 중학교가 이제 3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9년은 꼭 학교를 이제 가야 되죠. 어,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한 학년이 4개의 학기로 되어 있다. 아, 한 학년은 이제 2개의 학기로 되어 있어요. 1학기, 2학기 이렇게. 1학기가 이제 3월부터 한 이제 한 8월 정도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2학기가 이제 9월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한 2월 달 정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개의 학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4번 학기 사이에 이 1학기와 2학기 사이에 이제 8월 달 정도,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1월하고 2월 달에 정도에 이제 여름 방학하고 겨울 방학이 있어요. 맞아요. 46번. 다음 중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해서 공포한 것을 기념하여 정한 국경이 헌법이잖아요. 헌하니까 뭐예요? 이 헌 있죠, 그죠? 그렇죠. 제헌절이에요. 제라는 말은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메이드, 그죠? 메이드. 헌법 룰을 만드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날들은 다 이렇게 절이 많이 붙어요. 3.1절은 이제 3.1절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35년 동안 빼앗겼는데 그때 1919년에 이제 우리나라를 다시 찾았겠다고 독립 만세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만세 운동을 한 것을 기념하여서 정한 날이고요. 광복절은 1945년에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다시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은 것을 기념하여서 정한 국경일이고요. 개천절은 이거는 그냥 10월 3일이에요. 우리나라를 이제 세운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당군 할아버지가 그 2333년에 우리 첫 번째 나라인 그, 그 고조선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고조선을 세운 당군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의 옛날 지금은 한국이지만 옛날에는 고조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고조선을 세운 것을 이제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들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47번 아래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볼까요? 이 글 내용을 이제 이제 어떤 게 같은 건지. 한글 외에 다른 문자들도 창제 날짜가 밝혀져 있다. 훈민정음은 너무 어려워서 쉽게 배울 수 없었다. 기역 니은 띠것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대로 만든 글자다. 한글은 배우기 쉬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볼까요? 한글은 다른 문자와 다르게 다른 문자하고 다르게 누가 언제 창제했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다. 그러면 다른 문자는 한글만 알 수 있는 거죠.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다른 문자들은 날짜가 밝혀져 있지 않죠.
한글은 1443년 조선시대 세종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반포되었는데 한글의 옛날 이름은 옛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이 뜻이 뭐냐면 이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이 훈민정음의 뜻을 이야기를 했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한글의 자음은 이 자음은 이제 기역, 니은, 띠글, 리을이 이제 그 자음이잖아요. 자음은 발음 기관 있잖아요. 이 발음 기관, 오르가니제이션, 아울. 그래서 이 그 입이라든 발음 기관은 뭐 혀라든지 그죠? 혀라든지 뭐 또 입이라든지 또 목구멍이라든지 목구멍 요런 발음 기관 이 발음 기관을 이제 본떠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발음 기관을 본떠 그러니까 하늘 땅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모음이 아야 어여 그러니까 이 기역 니은 띠것이 아니라 아야 그죠? 어여 이게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음이 이제 하늘 땅 이제 사람 모양을 그대로 만든 글자죠. 이제 그것도 틀렸죠. 이거 한글은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쉽게 배울 수 있다. 그죠? 너무 어렵다. 틀렸죠? 쉽게 배울 수 있어서 보통 사람들도 금방 사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 틀렸어요. 그죠? 한글은 배우기 쉬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금방 사용할 수 있었다. 나왔죠. 다시 8번. 아래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래 글의 내용과 같은 거. 한국 음식은 비교적 단순한 편으로 단순하다? 한국 음식은 단순하지를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다양하죠. 저장 음식이 대부분이다. 여러 가지 음식도 많이. 한국 음식의 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채소류다. 한 음식의 조리법이나 재료는 주변 환경이나 지역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한국 음식은 거의 매운 음식이 많으며 이는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다. 똑같다? 어떤 지역이든 다 똑같다? 이거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음. 한국 음식 하면 먼저 김치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한국의 음식은 김치 외에도 매우 다양하다. 그죠? 틀렸죠? 조리법으로 보면 조리하는 걸로 보면은 장류나 간장, 된장 이런 게 장류죠. 장류나 김치 같은 저장식품, 그러니까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도 발달하였지만 각종 국이나 찌개 등 끓여 먹는 음식, 또 찜 요리처럼 찌거나 삶아 먹는 음식, 그리고 각종 전처럼 부쳐 먹는 음식 등 다양한 조리법이 있다. 조리법이 아주 다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하다는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틀렸죠? 음식의 재료를 보면 이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보면 삼면이 이게 한국이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는 중국하고 이렇게 러시아하고 붙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동쪽, 서쪽, 남쪽 다 삼면. 그죠? 삼면이 다 뭐라고요? 바다예요. 그죠?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이 많대요. 해산물. 반면에 바다가 가깝지 않은 지역은 이 바다가 가깝지 않은 요런 지역은 지역적인 특성상 육류하고 채소를 이용한 음식이 발달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채소류다 이런 말은 아니죠. 뭐 해산물도 쓰이고 육류도 쓰이고 채소도 쓰이고 지방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이처럼 한국 음식에는 환경과 지역에 따라 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식재료가 사용된다. 그러니까 조리법이나 재료는 주변 환경이나 지역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이 맞죠. 한국 음식은 거의 매운 음식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다 말 자체가 틀렸죠. 그래서 좋은 문제네요. 그래서 잘 읽으면서 첫 번째 쭉 한번 무슨 뜻인지 쭉 보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 여러분이 틀린 내용을
이렇게 잡아내면 되겠습니다.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은 이제 조금 단순해요. 단순한데 이게 좀 문법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는데요. "흥 씨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려요?" 하니까 "아니요. 요즘은 너무 바빠서 전화 한 통 못 드렸어요." 그죠? 아 너무 그러면 아무리 해볼래, 해볼래? 도 이렇게 이 문법이죠. 그죠? 뭐예요?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되겠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연락 한번 드리세요. 흥시 소식을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비가 꽤 많이 오네요. 생각보다 많이. 그죠? 생각보다 많이 할 때 꽤 많이 오네요. 오늘 아침부터 날씨가 꽤 흐리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흐리더라고요. 우산 안 가져왔어요? 비가 많이 오는 거죠. 아침부터는 좀 날씨 흐렸는데 우산 안 가져왔어요 하니까 안 가져왔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예상 밖이다 할 때는 리을 줄 몰랐어요. 그죠? 비가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리을 줄 모르다. 이렇게 사용하며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다음에 또 사전평가 문제 또 가지고 올 때까지 열심히 사전평가 준비해서 좋은 단계 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